이번 시간은 CSS의 보더, 이미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CSS는 다음과 같이 색상으로 보더를 줄 수가 있었어요. 박스에. 하지만 이제 이미지를 추가할 수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우편 이미지처럼 이런 보더를 CSS 속성을 가지고서 보더 이미지를 줄 수가 없었는데 CSS3에 보더 이미지라는 속성이 들어왔습니다. 이 보더 이미지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테두리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11부터 정상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 크롬의 경우는 사용률이 높은 브라우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더 이미지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점에 유의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보더 이미지의 각 속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테두리 부분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더의 두께를 설정하고 모양을 설정한 다음에 색상 이런 부분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이미지를 추가할 수는 없었죠. 이런 항공 우편 이미지의 테두리 모양을 CSS의 이미지로 사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배경 이미지가 아니고요. 테두리인데요. 창 크기를 조정을 해보게 되면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텍스트 컨텐츠에 따라서 테두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형태의 보더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두리 이미지를 집어넣은 부분인데 보더 이미지 코드를 보게 되면 보더 이미지 소스가 들어오게 되고요. 슬라이스가 들어오게 되고 리피트 설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더의 이미지 속성을 보게 되면 이 보더 이미지는 source, slice, width, offset, repeat 이 5가지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중 source만 필수예요. 이미지를 넣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옵션인데 안 넣게 되면 기본값이 사용이 됩니다. 세부 속성은 보더 이미지 source, 보더 이미지 slice, 보더 이미지 width, 보더 이미지 offset, 보더 이미지 repeat 이와 같이 5가지 속성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쓰기보다는 속기형 타입인 형태의 코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소스부터 보게 되면 소스는 URL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지의 경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꼭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슬라이스는요, 이미지를 잘라요. 9개 조각을 자르거든요. 9조각을 낼 때 이때 가로, 세로에 대한 부분을 슬라이스, 조각 내는 걸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상, 우, 하, 좌,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가장자리 옵셋을 지정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최대 4개의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이나 패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값이 4개가 다 있으면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이 되겠고요. 2개만 있게 되면은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설정이 되겠고 앞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설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더 이미지를 9개 영역을 나눌 때, 슬라이스 할 때 사용을 하고요. 픽셀의 경우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퍼센트는 단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실제 디자인 파일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되어 있는 에어메일인데요. 에어메일 디자인 파일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벡터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9조각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정 10픽셀에 10픽셀을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슬라이스를 10픽셀에 10픽셀로 잡아주게 되는 거죠. 이 영역은 리핏 설정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보더 이미지 리핏 설정 이 부분이 슬라이스, 가장자리 영역이 슬라이스 설정인데 모서리는 사방에 다 있죠. 이 부분을 제어할 때 보더 이미지 슬라이스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드 속성은 요소의 상, 우, 하, 좌,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의 이미지 테두리 너비를 설정할 때 쓰는데요. 이 값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보더의 위드 속성에 설정이 됩니다. 이 값을 100%로 보게 되고 채워지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드 값으로 2, 3, 4 등을 입력하게 되면 배수로 설정이 돼서 2배, 3배, 4배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 4개의 값을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죠? 단위 없는 값의 경우는 요소의 테두리 너비에 배수로 해석이 됩니다. 즉 숫자 2를 집어넣게 되면 보더의 테두리 값의 2배로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테두리 이미지 너비는 기본적으로 테두리 너비와 같습니다. 아웃셋은 테두리와 컨텐츠 사이 안쪽 옆의 크기를 조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를 넣었을 때 보더 이미지의 위드에 따라서 안쪽 공간을 침범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얼마만큼의 아웃셋을 줄 것인가 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단위 없는 값을 사용하게 되면 요소 테두리 너비, 즉 border width에 곱해서 현재 단위 값을 곱해서 옵셋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셔야지만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repeat 속성이 있는데 stretch 값이 기본이에요. stretch는 플렉스박스에서도 해봤었죠? 잡아 당기는 것이 기본 값이고요. repeat, round, space 값이 있습니다. repeat 값의 경우는 반복을 해주는데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라운드의 경우는 반복을 어느 정도 하다가 남은 부분은 스트레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의 경우 또한 반복을 하긴 하지만 일정한 부분의 공간, 스페이스 이 부분을 가지게 돼요. 이게 좀 차이가 되는데 역시나 말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10픽셀을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상하 좌우 모두 마찬가지겠죠? 가장자리 섹션에 스트레치가 사용이 됩니다. 기본 값이 repeat 값이 스트레치예요. 이때 이미지를 갖다가 10픽셀로 사방에다 설정을 해줘요. 슬라이스로. 나머지 부분은 다 기본 값을 씁니다. width 값이라든가 outset 값이라든가 repeat 값을 기본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테두리 방향에 5%라고 해서 퍼센트 값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픽셀 값이고 얘는 퍼센트 값이죠. 가장자리 반복 설정을 기본 값인 스트레치가 아니고 라운드 설정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긴 하지만 남은 공백 부분을 스트레치로 채워주게 됩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진 형태가 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스 방향을 주실 때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순으로 각기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2배, 위드 값을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슬래시를 설정하셔야 돼요. 이건 슬라이스 설정, 이거는 위드 설정이 되겠고 이건 repeat, 반복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 설정하실 때는 슬래시가 필요한데 앞에 있는 것이 슬라이스, 가운데에 있는 것이 width, 마지막에 있는 것이 out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좀 더 값이 복잡해 보이는데 4개의 가장자리마다 각기 다른 설정하실 때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슬래시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것이 슬라이스에 대한 상, 우, 하, 좌 방향이고요. 마찬가지로 width, 배수 곱하기가 되겠죠. 두께에 대한 마지막에 있는 값이 여백 부분, 즉 아웃셋 부분 설정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봐도 쉽지가 않죠. 앞서 살펴봤던 항공 우편 이미지의 테두리가 이런 모양이었고 이것은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테두리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멋지게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이 부분 설정을 보게 되면 SVG 이미지를 앞서 일러스트레이터 저장을 했었죠. 그 이미지를 배경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두께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이미지의 두께가 10씩이라고 했었죠. 10픽셀에 10픽셀. 그 부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 부분을 10픽셀에 10픽셀 설정을 해준 겁니다. 라운드는 반복 여부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머지 반복을 하면서 비어있는 부분을 스트레치로 잡아 당기게 됩니다. 우드 부분을 볼게요. 나무 이미지 액자가 이러한데 이 또한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CSS의 보더 이미지로 나무를 집어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테두리가 자연스럽게 변형이 되는 게 보이죠?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작아지게 되면 테두리도 두꺼워진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데 가로형뿐만이 아니고 세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형 이미지에서도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테두리가 이미지가 적용이 돼가지고 멋지게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드 프레임을 집어넣고요. 우드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작업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의 크기를 보면은 64에 50이라는 수치값을 가지고 있죠. 이 수치값을 앞에 세로, 뒤에 가로가 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이미지를 볼게요. 복잡한 이미지는 문양이 복잡한 형태의 이미지예요. 이 부분을 다음같이 CSS의 보도 이미지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멋지게 테두리 이미지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이 값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라운드 값이 아닌 스트레치로 한번 바꿔볼게요. 안 쓰면 스트레치가 되겠죠? 그러면 문양이 복잡한 이미지를 보면은 이미지랑 달라진 거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이미지를 잡아 당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미지를 repeat로 설정해주게 되면 반복이 되겠죠? 반복형 이미지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반복이 되긴 해요. 근데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보일 거예요. 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보이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리핏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를 잘랐는데 이 이미지에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리핏인 거예요. 스트레치는 이걸 잡아 당긴 거고요. 그리고 라운드의 경우는 이 이미지로 반복을 했을 때 총 박스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반복된 부분의 남은 부분을 스트레치로 잡아 당겨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것이 라운드 값이 되겠습니다. 다시 결과를 보게 되면 앞서 봤던 리핏보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반복된 나머지 부분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레디언트 이미지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배경이 아니고 테두리로 집어넣는데요. 보더 이미지에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테두리 이미지를 넣어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디버그 뷰에 가서 볼게요. 그레디언트의 보더 이미지를 보게 되면 해당 엘리먼트를 봤을 때 이때 보더의 방향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회전되는 테두리를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배경 이미지가 아니고 보더 이미지로서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사용해본 예시입니다. 문양 자체를 9개의 조각을 쪼개가지고 지그재그한 느낌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때 라운드를 사용한 값하고 스트레칭 값하고 비교해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부분을 쭉 잡아 당긴 거고 이 부분 역시 높이에 따라서 쭉 잡아 당긴 형태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윗부분, 이 사방에 있는 부분만 슬라이스로 조각낸 형태고 나머지를 스트레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라운드 또는 리핏을 설정할 것인지 여러분이 구분해 사용할 수 있겠죠. 보다 자세한 설정 내용을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3분할했기 때문에 하나의 도형이 33.333333%를 사용을 합니다. 비교해보기 위해서 코드 내용에 따른 결과를 보게 되면 스트레치의 경우는 구분할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마른 모양을 쭉 잡아당긴 모양이 돼요.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쭉 잡아당긴 모양이 되죠. 그리고 리핏의 경우는 이 폭이 결정이 됐을 때 가장자리에 있는 슬라이스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넘쳐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린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라운드의 경우는 이 부분을 자율 조정을 해서 부드럽게 처리된 모양새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리핏인데 이처럼 남은 부분이 생기게 되면 스트레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라운드 속성 설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스페이스가 보이죠? 스페이스는 이 부분의 이미지를 쭉 잡아댄 것처럼 보이다가 일정 부분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양새를 보고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라운드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이 CSS의 보더 이미지를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속성을 따라 제어할 수도 있지만 보더 이미지, source 보더 이미지, 슬라이스 보더 이미지, width 보더 이미지, outset 보더 이미지, repeat 이런 값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개별 속성을 제어하는 경우는 다음 같은 예시를 보여줄 때 말고는 거진 없을 거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속기형 타입을 사용해서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양의 복잡한 이미지를 한 번만 더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73에 74로 설정을 했는데 포토샵에서 봤을 때 슬라이스 되는 부분의 이미지 크기가 73에 74예요. 그래서 여기에 73에 74가 들어간 거죠. 라운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보더의 위드 값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두께는 이 경우에 10을 사용하게 될 경우 20, 30, 40, 50 보는 것처럼 두께가 넓어지게 되니까 윗부분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체인이 엉킨 것처럼 체인의 간격이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더의 두께를 가지고 여러분이 적정 설정이 가능하니까 이 값을 조정을 하셔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더의 이미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습 용도의 파일을 남겨놨으니까 링크를 따라서 가보시고 속성값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학습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패턴을 직접 그려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샵을 사용하셔서 비트맵을 만드시거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서 벡터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SVG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CSS의 보더 이미지의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